저는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성규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이고요. 담배 규제, 담배를 어떻게 하면 규제할 것인가, 혹은 흡연하는 사람들에게는 흡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고, 아예 흡연 안 하는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못 피도록 예방하는 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담배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있는 연구와 교육,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연구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만든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민들이나 또 우리 전국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흡연 사업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이 담배 규제와 관련된, 금연과 관련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금연학회가 있는데요. 그 학회에 또 사무국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이라고 하는 게 마치 흡연자가 내가 선택해서 피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이라고 하면, 지금은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많은 담배와 관련된 영화들, 많은 정보들이 막 확산이 되면서 이 담배가 피게 되는 것은 결국 담배 회사가 마케팅을 잘해서 호기심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담배를 피게 되고, 그래서 중독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2022년도로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는 담배는 규제의 대상이지 개인이 선택하고 말고 하는 그런 문제는 더 이상 아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담배는 규제의 대상이라고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세계보건기구에서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을 만들었습니다. 2022년 오늘 2월 현재에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총 182개국입니다. 전 세계 국가 다 합치면 한 200개국 정도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을 해 있고, 모든 이 협약 당사국들이 담배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하게끔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전 세계가 담배를 규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이제 담배가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뉴질랜드라고 하는 국가가 담배를 완전히 없애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현재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홍콩, 아일랜드 등등 여러 국가들이 담배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공약으로 다뤄질 만한 내용이 바로 흡연자들에게 흡연 공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역사적으로 많은 캠프에서 고민했던 주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작은 바람은 이게 그냥 고민으로만 끝나길 참 바라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민의힘 우리 윤석열 캠프에서 하필이면 우리 흡연실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는 안 했고요. 최소한의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리고 간접 흡연 피해를 막겠다, 이런 주제의 심쿵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충분히 대선 기간에 표를 의식한 어떤 공약으로서 그리고 심쿵 공약이라고 하는 게 깊이 있는 공약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작은 행복을 주겠다는 차원의 공약이라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만은, 문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공약은 국제법 위반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세계보건기구의 담배 규제 기본 협약에는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흡연실은 이미 실내 공간이고 그 안에서 담배를 피게끔 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 됩니다. 그 다음에 흡연자에게 국가가 흡연실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흡연 계속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죠. 어떻게 국가가 흡연자에게 흡연을 계속 하라고 하겠습니까? 국가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도움을 드리면 담배를 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only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보기 싫은 비흡연자도 그렇고 흡연자도 그렇고 흡연실을 만들어 놓으면 분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흡연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흡연실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가실 겁니까? 안 들어가시잖아요. 흡연실 만들어 놓으면 그 주변에서 담배를 피시지 그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역 앞에 있던
엄청 큰 흡연실 컨테이너 박스도 지금은 다 없앴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만 피지 그 안에서는 안 피니까요. 그것처럼 흡연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분리의 효과도 입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정책이 더 고민이 필요했었겠죠. 어쨌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이 있고 정말로 진정성 있게 공약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전문가들과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이번 공약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전문가들과 논의 한 번조차 되지 않았던 공약이어서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담배의 규제라고 표현을 하지 흡연자 규제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흡연자도 결국은 담배의 피해자들인 거고, 담배 회사의 마케팅이나 혹은 담배로 인해서 건강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이기 때문에 흡연자분들이야말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내 잘못이야, 내 선택이야 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흡연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는 담배 안 피니까 아무 상관없는데, 세금을 올리든 금연구역을 하든 나는 아무 상관없어. 물론 요즘에 집에 담배 연기가 막 들어오면 짜증은 나시겠지만 아마 이 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겁니다. 근데 담배로 인해서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분이 5만 8천 명이고요. 그러면 하루에 159분이 담배로 인해서 사망하십니다. 그리고 1년에 담배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1년에 12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많은 비용과 또 젊은 분들이 조기 사망하는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갈수록 노동인구가 없어지고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조기 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 우리 국가도 당연히 생산인구가 떨어지겠죠. 계속해서 의료비용, 간접비용, 생산 손실비용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져 나가면 결국 이 문제도 우리 사회가 다 떠안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사회가 사실은 뭐 이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가 막 이렇게 합시다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함께 연대해서 움직일 때 그때 이걸 사회 문제로 인식이 될 것이고 그 사회 문제가 인식이 되어야지만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좀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소비자 단체들도 이 담배 문제는 그냥 흡연자 개인의 선택이야라는 생각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특히 보톰업 방식의 우리 풀뿌리 조직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